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 건물 앞에 섰다. 출근길은 15년 동안 거의 변한 적이 없었다. 파견직이라는 이름표는 늘 그의 가슴 안쪽에 달려 있었고, 정직원 출입증을 목에 건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웠다. 아침마다 회전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 뒤 넥타이를 고쳐 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언제나 1년짜리였고 재계약 여부는 회사 판단에 따른다는 문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 말이 많아질수록 자리가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오래전에 배웠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었다. 허리가 좋지 않은 아내는 오래 서 있지 못했고, 집안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 봉투는 식탁, 서랍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큰아들은 지방대학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등록금의 절반은 대출로 충당하고 있었다. 그는 통화할 때마다 괜히 밝은 척 웃으며 공부는 괜찮냐고만 물었다. 집에는 막내딸이 남아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막내딸은 식탁 위에 문제집을 펼쳐놓고 그를 기다렸다. 그는 말없이 아이 옆에 앉아 문제집을 넘겼다. 그 조용한 시간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늘 뒤편에 있었다. 야근이 필요하면 남았고, 갑자기 사람이 빠지면 그 자리를 메웠다. 휴가 간 직원의 업무를 대신했고, 실수는 조용히 정리했다. 그 일들은 평가표에 남지 않았지만, 그가 빠지면 업무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혔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 역할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버티는 동안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그는 어느새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파견직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그는 바닥의 작은 흠집들까지 눈에 들어왔다. 수없이 오가며 봐왔던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또렷했다. 자신의 자리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성과를 내세울 만큼 화려한 기록은 없었지만 문제를 키우지 않고 묵묵히 막아왔다는 자부심만은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실수를 대신 수습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며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일, 그것이 그의 일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회사가 평온하게 돌아간다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면담을 기다리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자신은 이 회사에서 무엇이었는지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린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으려 했다. 그 시간 동안 가족을 지켜왔고 하루하루 책임을 다해왔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웠다. 손바닥에 맺힌 땀을 천천히 닦아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 내 차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 사무실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그는 안내받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 짧은 순간에 15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동안 고생은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 말은 준비된 문장처럼 매끄러웠지만 내용은 잔인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평가표에 남는 숫자도 눈에 띄는 실적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팀장은 말을 이어가며 그의 나이를 언급했다. 그 나이에 다른 데 가서 뭘 하시겠냐는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었다. 그 순간 그의 귀가 멍해졌다. 방금까지 들리던 소리들이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인사팀장은 재계약 불가라고 적힌 서류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종이는 가볍게 놓였지만 그의 가슴에는 돌처럼 내려앉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줄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짓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는 태도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인사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회장이었다. 회장은 방안을 둘러보다 테이블 위 서류에 시선을 멈췄다. 잠시 흐른 침묵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다. 회장은 인사팀장을 향해 물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는지. 파견직으로 15년 근무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는 답이 이어졌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제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왜 지금 나가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을 숫자로만 판단하고 오래 버틴 시간을 쉽게 자르는 결정은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이 판단은 즉시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면 자리는 그에 맞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잠시 후 회장은 중년 남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15년 동안 회사를 지켜온 시간에 대한 보상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제야 손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그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물을 내왔다. 막내딸은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고 그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을 거라고 조용히 말했다. 중년 남성은 그날 밤 잠들기 전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다. 15년 동안 반복되던 불안이 비로소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의 선택이 단지 자신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책임을 지켜주는 결정이 또 다른 누군가를 버티게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내일도 묵묵히 걸어갈 힘이 생겼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